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원대 특임 교수로 있고요. 법무법인 율촌의 연구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되는 제가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의 자문위원이고 블록체인 협회의 편집위원이고 그리고 경상북도 블록체인 특별위원이고 충청북도 블록체인 센터의 자문위원 등등 여러 가지 블록체인 관련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학회의 산하의 블록체인 분석평가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저한테 맡기셨어요. 지금 보시면 블록체인 시장 전망과 고용 창출 효과, 굉장히 처음에 어려운 주제를 맡기셔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먼저 제가 오늘 나온 기사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소 숫자가 몇 개 돌파했다고요? 오늘 나온 기사가 100개를 돌파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블록체인 관련되는 협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여러분? 20개가 넘습니다. 뭔가 조금 문제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다 고만고만한 것들인데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라고, 저는 여기 계시는 어떤 분들보다도 제가 많이 블록체인 관련된 회사들 만나고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문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주의 가상화폐 거래소 숫자는 총 13개입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 7월 달에 스위스의 주크주를 갔다 왔는데 지금 크립토밸리라고 불리는 스위스 주크주의 가상화폐 협회는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조금 문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비트코인이 출시가 된 지 이제 딱 10여 년 정도가 됐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백서를 발표한 게 2008년도 10월 31일이고 최초의 제네시스 블록을 채굴을 한 게 2009년도 1월 3일입니다. 지금 한 10여 년 정도 흘렀는데, 지금 와가지고 제가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같이 생각을 해보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다 블록체인, 가상화폐 이런 데 대해서 다들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일 테니까 제가 한번 좀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 먼저 던지고 싶은 화두가 뭐냐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 물론 누구지도 잘 모릅니다만 그분이 돈 만들려고 이거를 만들었을까요? 비트코인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분이 남긴 여러 가지 많은 어록들을 살펴보시면 이분은 세상을 바꾸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이 블록체인 관련되는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 앞서가는 기업들을 제가 만나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오스 코인을 처음에 발족시킨 브록 피어스라는 분을 제가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은 그분 재산이 한 몇 조 원 정도 되시죠. 지금 어디에 살고 있냐면은 미국의 국적을 포기를 하고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푸에르토리코에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는 몇 조 원 정도 돈 가지고는 미국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근데 푸에르토리코는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여기 이제 지금 첫 번째 이제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면 조셉 루빈이라는 사람. 이 조셉 루빈이라는 분은 이 대머리까지는 아저씨인데, 이 조셉 루빈은 누구냐면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하신 분이에요. 이더리움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비탈릭 뷰테른이라는 사람이 만든 걸로 알고 있지만, 비탈릭 뷰테른은 이더리움을 만들 때 겨우 나이가 19살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펀딩은 이분이 대부분 하셨고, 따라서 현재 재산은 이분이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의 거의 한 5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미국의 뉴욕에 있어서도 가장 우범지대로 악명이 높은 브루클린이라는 지역에 큰 아예 단지를 하나 사가지고 블록체인 스타트업이 콘센시스라는 스타트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말이 스타트업이지 종업원이 몇 명이냐면 1200명이에요. 그 1200명의 급여를 지금 4년째 아무런 외부 펀딩 단 하나 받지 않고 자기 개인 돈을 다 주면서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이분은 바로 자기가 가진 블록체인, 자기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브루클린 전체를 갖다가 바꾸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누구보다도 많은 블록체인 관계자들 만나고 얘기도 하고 자문도 하고, 여러분들 중에 과연 진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업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대부분 지금 여기 계시고 발표를 하신 많은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여러분들이 개발하고 계시는 그 많은 것들이 진짜 우리나라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정말 저는 좀 권합니다. 여러분 지난 24시간 안에 이게 비트코인이 돌아가려면은 이 노드라는 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난 24시간 내에 노드가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게 대략 한 13,000개 노드가 돌아갑니다. 그 노드 중에서 한국에서 참여하고 있는 노드가 몇 개일 것 같습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한국의 블록체인이라고 뜨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뿌리가 얕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하면, 저는 국회에도 많은 입법 활동에도 이제 제가 로펌에 있다 보니까 참여를 하고 있는데, 항상 나오는 얘기는 빤해요. ICO 허용해달라. 그 다음에 거래소. 이 얘기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다. 여러분, 저는 정말 블록체인 산업이 앞으로의 이 세계를 바꿀 중요한 산업이라고 믿고, 그렇다면 좀 단기적인 안목이 아닌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 자체를 개발하는 쪽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려는 게 왜 세상을 바꾸려는 건지, 어떻게 세상을 바꾸려는 건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치열하게 저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정말 저는 원합니다. 그 결과로서 부는 따라오는 것이지, 대부분 보면 고만고만한 D앱들 개발하고 고만고만한 메인넷 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러고는 코인을 갖다가 빨리 발행해서 어떻게 하면은 빨리 코인을 갖다가 상장을 하고, 상장하자마자 투자한 사람들은 팔기 바쁩니다. 그 코인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비트코인이 출시가 된 지 10년, 이제 우리나라도 좀 더 금년도에 뭐 굉장히 많은 다들 하락을 겪으셨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이는 계기를 통해서 블록체인 산업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콘센시스의 조셉 루빈이라는 분은, 제가 이걸 왜 띄었냐 하면은, 이분은 이미 블록체인이 웹과 유사한 방식으로 수백 개의 프로젝트와 함께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다. 분산 원장 기술이 인터넷보다도 더 깊숙하게 사회에 침투를 해서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웹 3.0으로 발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앞으로 여러분, 만약 블록체인이 웹 3.0이 된다고 그러면은 세상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불가능, 도저히 사람들이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꿈을 꾸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블록체인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자, 블록체인 시장 규모, 국내 시장 규모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2017년도 시장 규모 추산이 과기부하고 한국과학기술정보원이 좀 다릅니다. 저희 이 법무법인 율촌의 리서치 팀이
제가 좀 조사를 시켰는데 굉장히 고생을 했지만 관련되는 자료를 충분히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2018년도는 전년도 대비 한 50% 정도 성장을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물론 이 가상화폐 거래소 쪽은 빼고 대략 한 500억에서 800억 정도 규모밖에는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일단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과기부에서 이제 발표된 2018년도 6월달 자료를 갖다 보시면 2017년도 국내 블록체인 기업은 30여 개. 지금 이게 왜 30개라고 되어 있냐면 블록체인 오픈 포럼, 국내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록체인 관련되는 협회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한 20개가 넘어요. 그리고 20개 중에서 지금 일단 등록이 돼 있는 협회는 2개입니다. 첫 번째가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얘기하는 블록체인 오픈 협회, 오픈 블록체인 협회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이 2개가 과기부에 지금 등록이 돼 있고, 블록체인 협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금융위에 등록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를 제외하고는 사실 나머지 협회라고 하는 것들은 제대로 된 협회라고 보기 힘들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 오픈 블록체인 협회가 지금 대략 기업체 숫자가 한 30개 정도 되고요. 시장 규모는 500억 원 미만, 종사자 수는 한 600명 정도인 걸로 추산이 된다라고 과기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 블록체인 시장 규모는 보시면 2018년도에 대략 한 500억 정도인데 2019년도에는 800억, 20년도에는 1,300억, 이렇게 커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발전돼 나갈지는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블록체인 기술 자체는 지금 가상화폐와 좀 분리를 해서 블록체인 기술만 놓고 본다면 확실히 지금 현재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블록체인 관련되는 지금 국내 모 대기업, 이 대기업은 블록체인 AI 쪽에 관련되는 스타트업들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대기업인데, 이 대기업 관계자 말씀을 들어보면 국내 블록체인 회사와 세계의 그 첨단을 달리고 있는 블록체인 회사와의 기술력 격차는 약 한 5년 정도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되는 업체는 격차가 한 8년 정도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고요. 지금 블록체인 국내외 시장 규모 전망을 이 부분을 쭉 보시면 세계 시장은 2018년도에 5,500억 불, 5억 5천만 불 정도, 5억 5천만 불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국의 비트코인 시장 점유율인 8.66%를 적용해서 대략 전 세계 시장의 약 한 9%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회사 및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갖다 조사를 해보면 주요 4개 협회 소속 회원사, 4개 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3개 협회 플러스 블록체인 산업협회, 블록체인 산업협회도 제가 볼 때는 그 외 사업 실제가 있는 회사들을 좀 조사를 해봤는데, 회원사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일반 언론사나 투자 전문 회사, 비영리 합회, 법무법인 이런 거 빼고, 폐업 영업 중지 빼고 국내 법인이 없는 회사들을 이렇게 제외를 하면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회사다, 딱 이렇게 이름 걸만한 회사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 율촌에서 전자공시 시스템, KS라인, 매출액 설립 연도 업종도 찾아보고, 사람인 잡코리아, 종업원수, 세부 영위 사업 분야도 다 찾아보고, 구글링도 다 해봤는데, 문제는 저희 율촌의 이 리서치 팀이 굉장히 잘하는 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주지하다시피 대다수 업체들이 2010에서 2018년도 설립됐고 실적 등 자료는 거의 없는 수준이고, 같은 이유로 블록체인만을 전담하는 회사를 구분하고자 했으나 다수가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2018년도 현재 10월 현재 신생거래소가 우후죽순 대규모로 설립이 되고 있고 미야기 거래소가 많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록체인 산업 이렇게 많이 떠들기는 하는데 실제 국내에서 블록체인 회사다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회사 숫자는 생각만큼 많지가 않고 굉장히 적은 수준밖에는 되질 않는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이는 현주소에서 뭐 서로 고만고만한 회사들이 실체적으로 또 별로 없는 회사들이 거래소 상장하니 많이 투자자들 보고 투자를 해주십시오. 뭐 이런 게 우리의 민낯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블록체인 지금 이게 위에서 말씀드린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의 세계 제일 큰 협회입니다. 블록체인 협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사실 출범은 국내 거래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처음에 발족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돈도 많고 그래서 진대재 전 장관님을 영입을 했던 겁니다. 지금 뭐 주요 활동을 보면 아무래도 거래소와 관련되는 이러한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거래소 자율 규제안 이런 것도 발표를 했고요. 지금 반면에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라고 하는 데는 이사장이 김영주 전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신 분이죠.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고 이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외에 금년도에 또 발족이 된 게 오픈 블록체인 산업협회라고 하는 데가 발족이 됐습니다. 여기는 좀 특징적인 게 이 오세현 전무님이 SK텔레콤의 블록체인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오세현 전 서울시장님의 친동생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설립을 하시다 보니까 오픈 블록체인 산업협회는 대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비교적. 여기는 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이고 여기는 대기업이 들어가 있다면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는 비교적 좀 그 중간에 거래소들도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비교적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블록체인 관련되는 기업들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사는 지금 팍스데이터 테크라고 하는 데고 부회장사는 이는 카카오, 엑스블록 시스템즈라든지 글로스퍼 이런 데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SK텔레콤이 회장사고 부회장사는 카카오, LG U+, 팬텀 코리아, 신한은행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큰 업체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블록체인 협회 소속이 되는 회원사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66개 회사,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한 58개 회사, 오픈 블록체인 산업협회 한 31개 회사.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름들을 쭉 한번 봐보시면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블록체인 산업을 갖다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지금 현실적으로 아직도 국내에서 블록체인만을 전담을 하고 있는 회사 숫자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블록체인이 얼마만큼 고용에 대한 효과를 유발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지난 10월 달에 이 블록체인 협회의 펀딩을 받아가지고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님이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이병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시나리오 플래닝, 이 과연 블록체인 산업이 국내에서 앞으로 얼마만큼의 고용을 유발할 거냐, 이건 사실 정확하게는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최대한 카이스트에서 추정을 한 자료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래서 스왓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 실제 지금 여기 중요한 부분은 블록체인 기술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분리를 해서 이걸 갖다 분석을 했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상당히 좀 흐릿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록체인 기술 시나리오는 지금 현재 블록체인 관련되는 고용 효과는 약 한 7,900명 정도, 제가 생각하는 보다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일단 추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시나리오별로 처음에 ICO를 불허하느냐 허용하느냐, 그 다음에 ICO를 허용한다면 암호화폐를 규제를 하느냐 암호화폐를 허용하느냐는 데 따라서 굉장히 이제 스펙트럼이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900명이지만 아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거의 만한 2, 3천 명까지도 고용이 확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전체적인 방법론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 고용이 한 4,100명, 간접 고용이 한 3,800명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해서 지금 현재로만도 약 한 7,900명 정도의 블록체인 관련되는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1분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ICO 관련되는 국내 가치 창출 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걸 지금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요 A를 이 B를 A로 나눈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이 B는 뭐냐 하면은 해당 국가에서 진행된 ICO 모금액이에요. 그리고 A는 해당 국적의 회사가 ICO를 한 금액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스위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스위스에서 회사들이 모금한 총액은 이게 지금 단위가 얼마인지 100만 불이네요. 그러니까 100만 1000만 원, 15억 불을 펀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스위스 회사가 펀딩한 거는 700억 불 정도밖에는 되질 않는다는. 700억, 100만 1000만, 7억 불.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나누면 한 210 정도 나온다는 거죠. 즉 ICO가 국내에 많은 고용을 창출을 하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 뒤를 넘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일본은 이게 거의 한 80% 정도. 그러니까 ICO가 일본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서 ICO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중에서 제일 꼴찌인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7.1%예요. 7.1.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부 다 해외에 다 나간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말 국내에서 뭔가 좀 액션을 갖다가 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다, 이렇게 좀 일단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그만두라고 하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보시면 우리 이병태 교수님의 이 효과로 보시면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한 15,000명에서 한 16,000명까지도 고용 효과가 발생이 될 수 있다. 실제 제가 스위스의 주크주에 가서 보니까, 스위스의 주크주에는 거의 스위스 주크주 인구가 10만 명인데 7만 명 이상의 고용 유발 효과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정말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